중화반응 문제는 결국 농도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도는 수용액의 양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몰농도를 사용해 주는데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로 나타내 줍니다. 이때 용액의 부피는 문제에서 대부분 주어주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 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몰수 계산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식에 양변의 용액의 부피를 곱해주면 용질의 몰수 N은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수가 2 이상일 경우에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의 몰수의 표현을 몰농도 곱하기 부피 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수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적어 주었는데요. 이가산인 H2A 그리고 삼가산인 H3A가 있을 때 얘네 둘이 수용액에서 이온화하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가산에는 H 플러스가 이온화될 때 2배, 원래 넣어준 몰수의 2배만큼 이온화되기 때문에 넣어준 H2A의 몰수 곱하기 가수를 해주어야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몰수가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삼가산일 때도 똑같은데요. 여기 원래 넣어준 물질의 몰수 곱하기 가수를 해주어야 우리가 알고 싶은 H 플러스의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문제풀이에 잘 녹여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시점에 어떤 이온이 들어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0.1몰 농도의 HCl 수용액이 20ml 먼저 담아져 있고 여기에 0.1몰 농도 NaOH 수용액을 10ml씩 첨가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양적으로 보기 쉽게 곱해서 몰수로 나타내 줍시다. HCl이 몰농도와 부피 곱해서 2m몰 존재하고 있을 때 들어오는 NaOH는 둘을 곱해서 1m몰씩 들어오겠다. 먼저 상황을 파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NaOH를 넣기 전에 어떤 이온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H 플러스와 Cl-가 존재할 겁니다. 몇 몰씩? 2m몰씩. 자, 여기에 NaOH를 1m몰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존재할까요? 똑같이 반응 안 한 Cl-가 2m몰 그대로 있을 것이고 들어오는 Na 플러스 구경권 이온이 1개 그리고 Na 플러스랑 같이 들어온 OH-는 어떻게 되죠? H 플러스 1개랑 반응해서 물을 하나 만들고 남은 H 플러스가 1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NaOH 1m몰 한 번 더 넣어봅시다. 이때는 똑같이 Cl-가 2m몰 있을 것이고 하나 더 넣어준 Na 플러스가 2개 그리고 얘 따라서 같이 들어온 OH-, H 플러스랑 반응하니까 물 분자가 여기는 2m몰이 되겠고 보시면 H 플러스 사라졌으니까 어떤 알짜 이온도 없어요. 20ml 넣어준 때가 중화점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액 모형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는 구경권 이온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NaOH 한 번 더 1m몰 더 넣어줄게요. 이때는 수용액에 변함없이 Cl-는 2m몰, Na 플러스는 하나 더 넣어줬으니까 3m몰, 그리고 OH-는 이제 반응할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그대로 생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물이 반응 안 했으니까 2개 있겠습니다. 볼 수 있듯이 이 생성되는 물 분자 수는 부족한 알짜 이온 수가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 이온들을 한눈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넣어준 NaOH 부피에 따른 이온수 변화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먼저 H 플러스 보겠습니다. 수소이온은 NaOH를 넣기 전에 2m몰 있었는데 10m몰 넣으니까 하나가 됐네요.
그리고 중화점에서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H 플러스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OH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OH 마이너스는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없다가 중화점 이후에 한계로 생겨납니다. 중화점까지는 없다가 한계가 생겨나는 OH 마이너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는데요. 자, 봅시다. H 플러스 있다가 사라져요. 얘는 왜 있다가 사라지나요? OH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족 H 플러스랑 반응하기 때문이죠. 들어오는 OH랑 반응해서 누굴 만드니까? 물을 만드니까요. 자, 그러면 OH 마이너스는요? 얘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요. 없다가 생깁니다. 얘는 왜 갑자기 또 없다가 생겨요? 얘는 원래 있었던 H 플러스를 만나는 족족 반응시켜서 H2를 만들어내고 H 플러스가 사라지는 시점부터 수용액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 둘이 사라지는 순간과 생기는 순간이 동일한데 언제부터요? 중화점부터입니다. 중화점을 기점으로 두 이온수의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때 이온들 말고 알짜 이온 말고 구경권 이온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Cl- 같은 경우는 이온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Cl-. 자, Na+ 같은 경우에는 넣기 전에 0 넣어주는 족족 1, 2, 3 증가하네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을 나타냅니다. 같은 구경권 이온이더라도 먼저 들어있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온수 변화도 다르게 나타난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온수가 변할 때 액성은 어떻게 바뀌는지 또 한번 볼 텐데요. 액성 파악은 알짜 이온만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H+ 있으니까 산성 10ml 넣었을 때도 H+ 있네요. 산성 20ml 넣었을 때 중화점이니까 알짜 이온 하나도 없죠? 중성. 더 10ml를 더 넣었을 때 OH- 있으니까 이때 염기성이 됩니다. 액성 변화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바로 그게 총이온수 변화입니다. 처음 볼까요? 이온수 합이 4, 한 번 넣었을 때도 4, 중화점까지도 4다가 2를 지나니까 갑자기 6으로 늘어나죠. 원래는 4로 꾸준히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중화점을 지나고 나서부터 총 이온수가 6개로 확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을 보여요. 이때 보시면 중화점을 기준으로 수용액이 중성, 그 전으로는요 H+ 있으니까 산성, 이후로는 염기성이 됩니다. 지금은 일가산과 일가염기 그래프지만 다른 가수로 표현해도 총이온수 변화가 중화점을 기준으로 극명하게 바뀌게 돼요. 따라서 총이온수 변화는 액성 변화를 동반한다. 여기서 말하는 액성은 수용액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총이온수가 변하는 구간이 보인다. 그럼 그때가 중성이다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